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품화학 시간입니다. 저번 때까지 지질에 대해서 우리가 지질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지질의 성질, 그 다음에 지질의 뭐 가공 특성까지 이렇게 배웠었어요. 오늘은 지질 중에서 다른 데 같은 경우에 뭐 탄수화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단백질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좀 볼 수 없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지질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산패가 많은 가공식품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산패 부분을 이번 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지나 지방질 식품 중에 그 지방질 성분의 산패는 원인에 따라서 그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유지 또는 지방질 식품이 외부에 바람직하지 않은 냄새를 흡수하는 경우. 그다음에 유지 또는 지방질 성분의 가수분에 의해서 산패가 되는 경우. 또 유지 또는 지방질 성분의 산화에 의해서 산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그 지방들은 좀 특이하게도 향기나 냄새 성분을 잘 흡수를 하는 그러한 냄새를 잘 흡수하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갖고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향미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주위에 있는 것의 냄새를 흡습함에 따라서 자신의 향미보다도 다른 냄새를 풍기게 됐을 경우엔 품질적으로 품질을 저하시키게 되는 요인이 되겠죠. 이렇게 냄새를 흡수함에 따라서 품질이 저하되는 이러한 것도 산패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리파제 같이 리파제가 이제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리피드를 가수분해하는 그런 효소들이 있거나 아니면 금속 이온들이 있거나 뭐 그런 것에 따라서 얘네들이 가수분해가 일어나서 산패가 됐을 경우 그런 경우에도 있겠고 이 가수분해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지방을 이미 배웠으니까 글리세롤 하나에다가 이렇게 세 개의 지방산이 뭔지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달라붙어 있겠지만 가수분해하면 제일 먼저 쪼개지는 것이 어느 부분이냐면은 COO로 해갖고 원래 CO가 이제 에스테르기잖아요. 에스테르기 이 부분이 먼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이제 OH하고 COOH가 달라붙어서 에스테르기가 되었는데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다시 유리지방산, 지방산의 형태로 어, 분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산화에 의한 산패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우인데 이것은 옥시더티브 산소에 의한 변폐 그래서 산패라고 이것을 특별하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유지의 산패는 냄새가 변하는 변향, 향기가 변했다, 변향. 그다음에 효소에 의해서 지방이 쪼개지는 변화, 산소와 반응하여서 변하는 산패가 있는데 요 세 번째는 다시 또 세 개로 분화가 돼요. 첫 번째가 자동 산화, 그냥 내버려 뒀을 때 그냥 산화가 일어나는 거, 자동 산화. 그다음에 빛에 의한 감광체 산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빛 빛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 그다음 세 번째 가열산화. 자, 이 빛에 의한 감광체 산화가 말은 어렵지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보통 들기름, 참기름 이런 거 병에서 나올 때 어떤 병으로 나오죠? 전부 다 갈색병으로 나오잖아요. 이 갈색병으로 나오는 이유가 바깥에서 빛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죠. 왜 빛을 차단해요? 빛에 의해서 얘네들이 산패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열산화는 튀김류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길거리에서 팔고 있는 튀김류 신선한 것들은 뭐
자글자글자글 그러면서 잘 이렇게 끓잖아요. 근데 오래된 튀김이 되면 어떻게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고 그다음에 퍽퍽하고 끓잖아요. 자글자글 끓지 않고 이런 것이 가열돼서 산화가 촉진돼서 기름이 그렇게 산화된 겁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요 주위에 있는 것이 이제 장미꽃이에요. 여기에 올리브유가 들어간 거죠. 그 예전에는 이집트 같은 데서는 이러한 식으로 향수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것을 갖다가 향기 나는 기름, 그래서 향유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와 같이 그 밀폐된 그런 방에다가 장미꽃을 이렇게 막 널어놓고 그 향기를 올리브유에서 품게 한 다음에 그래서 향유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유지의 그럼 자연적인 산패, 자동산화, 이건 자동산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유지의 가열됨이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산소를 흡수함으로써 일어나는 산화. 실험보다도 다소 높은 온도에서 역시 거의 자연 발생적으로 산소를 흡수함으로써 일어나는 그 본질이 활성 라디칼 연쇄반응으로 특징되는 소위 자동산화 과정. 자, 그럼 첫 번째 아까 여기 있던 유지의 3패의 세 가지 것들 있잖아요. 자동산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자동산화 과정. 자, 이것은 활성 라디칼이 키워드예요. 키워드. 라디칼에 의한 자동산화 과정. 그것이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은 다시 활성화된 감광체와 공기 중의 그러니까 유지 안에 있는 광에 대해서 민감한 그러한 수용체, 이것을 갖다가 감광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광체가 활성화되면서 공기 중에 산소 분화와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일중앙 상태의 산소 분자에 의한 유지에 대한 산화 과정, 즉 감광체에 의한 산화. 자, 이것은 말이 어렵죠. 자, 여기서 키워드는 감광체라고 하는 그냥 그 포토 센서사이저, 그러니까 센스타이저, 어, 광 입자에 대해서 예민한 것들입니다. 광 입자에서 예민한 것들이 유지 안에 있고, 그것이 활성화되어지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분자와 같이 상호 결과를 통해서 산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키워드가 감각체 그냥 알고 계시고요. 간혹가다 일중앙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 두 가지가 키워드로 그냥 알아두시기만 하시고 너무 많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궁금하시면은 뭐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어, 힘을 쏟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일반 일상생활에서 잘 일어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튀김류에서 일어나는 산화인데 140에서 200도씨 사이에 비교적 높은 온도로 가열된 유지에서 가속. 그러니까 자동산화는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는데 이건 가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가해지니까 가속된 자동산화와 가열 반응이 복합적으로 믹스돼 갖고 일어나는 산화작용, 이것을 가열 산화작용이라 한다. 자, 라디칼이란 말이 나오는데 라디칼은 뭐 무슨 말이냐면 유리기, 프리 라디칼 또는 자유 라디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공유 홀 전자를 가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화학종입니다. 자, 화학종은 두 개가 최외곽의 전자를 사실 공유하게 되면서 이게 좀 안정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을 갖다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얘는 무엇이냐면 혼자 그냥 바깥에서 혼자 놀고 있는 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화학종 같은 거예요. 근데 이 화학종 예를 들어서 염소 가스가 있는데 염소 가스는 UV 같은데 좀 불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쪼개지게 되는데 그럼 Cl
그 다음에 Cl 이렇게 표시를 해요. 즉 바깥에 전자가 하나 외롭게 돌고 있으면서 공유결합 못하고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불쌍한 그런 원자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라디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일단 바깥에 전자가 하나 노출돼서 홀 전자를 갖고서 외롭게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누구를 만나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민감해. 그래서 반응성이 굉장히 커요. 누구하고든지 무조건 달라붙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 가지 않아요. 언젠가는 누구하고 달라붙어서 빨리 안정된 화합물을 이루기 때문에 불안하고 커다란 반응성을 갖고 수명이 짧습니다. 네, 이와 같이 점으로 표시를 하게 돼요. 만약 이제 그 지방산 같은 경우에 COH에다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갖다 전부 다 퉁쳐서 R이라고 그러고 R에다가 만일 라디칼이 형성됐다 그러면 이렇게 R 라디칼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이게 지방. R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는 앞에 있는 기초화학에서 우리가 수없이 나온 R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동산화, 그러니까 내비로둬도 산화되는 것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유도기를 갖고 있어요. 유도기라고 하는 것은 얘가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산소 흡수량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것을 갖다 산패라고 얘기합니다. 랜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산패가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산소의 흡수량이 변화가 없는 그런 잠잠한 그런 시기를 우리는 유도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유지의 자동 산화 과정에서 산소의 흡수 속도가 매우 짧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한 어떤 특정한 기간을 그 유지의 유도 기간이라 부른다. 한편 유지의 산소 흡수 속도가 급증함에 따라서 산화 생성물들의 양도 급증하고 물리적인 그러한 화학적 그런 성질이 갑자기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요것을 갖다가 산패라고 합니다. 하나의 어떤 유지의 산소 흡수 속도는 그 어떠한 유지냐 유지의 성질에 따라서 다르다. 즉 유도기도 유지의 성질에 따라서 의존되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유지의 성질에 따라서 뭐 산패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뭐 이렇게 산패되어지는 속도가 다른 것은 대부분 유지의 성질 중에서 불포화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불포화도가. 불포화도가 뭐였죠? 이중결합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이중결합이 굉장히 상대적인 유지의 성질에 있어서 산패의 속도를 갖다가 좌우하는데 굉장히 비례적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불포화도가 이중결합수잖아요. 이중결합수. 불포화도가 많다. 그러면 이중결합의 수가 많다란 얘기죠. 얘네들은 안정할까요? 아니면 불안할까요? 불안정할까요? 어느 것일까요? 얘들은 불안정해요. 왜냐?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이중결합이 있다는 얘기는 이 안에서 전자가 마음껏 뛰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얘는 화학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다시 한번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 어느 것이 더 그 영양적으로 우리의 그 영양적으로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불포화 지방산이 더 좋죠. 그 이유가 뭐예요? 중간에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만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이중결합이 충분히 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지방산이라 하더라도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여기 끊어져 버리니까 몸에서 흡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포화지방산은 이중결합이 없기 때문에 그 이것이 체내에 흡수되어져서 대사되어서 에너지를 발산하고 배출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 불포화지방산은 그렇게 좋으나 오랫동안 보관하기가 힘들어요. 왜? 이중결합 때문에. 역시 그 이중결합이 산소하고 달라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자동사의 그 유지의 라디칼 반응을 한번 이렇게 계속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떻게 얘네들이 반응을 하는지. 먼저 처음에 어떠한 이유에서건에 아까 얘기했죠. 지방입니다. 지방에 라디칼이 지금 생겼었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라디칼이 발생해지고 두 번째는 이 라디칼들이 산소하고 반응하고 또 산소하고 반응하는 라디칼이 다른 지방을 또 라디칼 만들고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중간에 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것은 이제 지방에 어떠한 지방이 전자를 하나 뺏겨버려 갖고 지금 이렇게 라디칼이 형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라디칼 아까 형성되어지면 불안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일 누구하고도 반응을 해야 되는데 가장 만만한 것이 주위에 있는 O2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응을 하면은 반응을 해도 삐뚤매게 돼 있어. 이렇게 라디칼이 돼버린다고. 그럼 얘도 라디칼이에요. 얘도 불안해. 그럼 얘는 또 어떻게 하겠어? 주위에 있는 건전한 지방에 있는 H를 하나 뺏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뺏어온단 말이야. 얘가 뺏어와 버려. 그 뺏긴 놈은 어떻게 될까? 뺏긴 놈은 느닷없이 갑자기 얘는 라디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 라디칼이 돼버린 얘는 또 어떻게 될까? 산소를 흡수를 하고 산소를 흡수한 또 라디칼이 또 얘가 돼버리고 얘가 또 얘를 갖다 반응하고 다시 또 라디칼 만들어. 이게 무슨 말이야? 연쇄 반응 시킨다는 얘기예요. 연쇄 반응. 자, 그러면 도대체 얘들은 언제가 종말이 될 것이냐? 그러면은 지네들끼리 불안한 얘들끼리 서로 만나갖고 커다란 물질로 반응이 끝나던가 아니면은 요렇게 끝나던가 아니면 요렇게 또 요렇게 끝나던가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굉장히 처음 분자보다도 굉장히 커다란 분자가 돼서 일단 마무리가 지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얘네들도 무진장 불안하기 때문에 언젠간 얘네들도 다 끊어지게 되어서 휘발성 물질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진짜 종말 중에 종말인 거죠. 그렇게 돼서 처음에 시작 반응, 그다음에 연쇄 반응, 종결 반응 이렇게 세 가지로 유지의 라디칼 반응이 진행이 된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반응, 연쇄 반응, 종결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거 앞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앞에 있는 것에서는 갑자기 R이라고 하는 것이 툭 튀어나오거나 ROO가 툭 튀어나와서 도대체 얘네들 어떻게 생겨나는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가열 에너지가 있다든가 기계 에너지가 있다든가 광 에너지에서 이렇게 얘네들이 라디칼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금속 이온이 반응성이 강한 금속 이온이 있을 경우에도 이와 같이 라디칼이 생성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혹시나 이와 같은 물질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ROOH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페록사이드라고 그러는데 페록사이드 같은 이런 물질들이 안에서 갑자기 첨가해서 들어왔을 경우에도 얘네들이 R 그룹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하튼 처음에 어떠한 이유든 간에 라디칼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 폭발적으로 얘네들이 연쇄 반응에 들어간다. 그러다가 아주 큰 물질로 어, 변해가면서 종결되어지게 된다. 자, 자동산화는 따라서 자 그러면은
가열산화는 이와 같은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자동사는 여기다 하나 더 뭘 첨가해? 유도기가 더 앞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초기, 전파, 종결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유지의 3패 중에 유지의 변화입니다. 아주 중요한 곡선인데요. 자, 얘네들이 이제 이와 같이 산소를 흡수할 거 아니에요. 산소를 이렇게 막 흡수한다는 얘기는 결국 랜시드 3패된다 얘기입니다. 그럼 지방 안에 있는 산소의 양도 같이 증가가 되겠죠. 이렇게 증가가 되겠죠. 거의 비슷한 그런 곡선을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유도기가 여기까지가 유도기라고 그랬죠. 이렇게 급속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3패가 시작되면은 페록사이드 자 이게 ROO 이런 것이 페록사이드입니다. 페록사이드 ROR, ROH 뭐 이런 것들이 형성됐다가 막 이제 분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OO가 들어간 이런 페록사이드들은 금방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없어져. 그러니까 초기에 3패를 볼 때는 페록사이드라고 하는 물질을 보면 되는데 후반에 페록사이드의 양을 보면은 안 나와요. 아무리 3패가 진행이 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초기의 3패의 물질을 확인할 때는 보여지나 다시 농도가 낮아집니다. 자, 점점 점도가 높아져요. 점도가 높아지고 나중에 이제 분해가 되어지면 점도가 다시 떨어지겠죠. 중합 반응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활성 알릴 본드라고 하는 것이 H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버려. 뚝 떨어져. 그러면 이게 라디칼이 만들어지는 거지. 라디칼이 이제 형성되어지면 저 라디칼이 왔다 갔다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해요. 어, 자리를 잡는 거지. 안정화돼 나름대로 자기도 안정화될 수 있는 곳을 찾는 거죠. 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저쪽으로 또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라디칼이 이제 불안해 갖고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제일 주위에 만만한 O2를 만나게 되면 이와 같이 O2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럼 라디칼이 O 쪽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도 못 참겠다. 그래서 건전한 주위에 있는 지방을 공격해서 H를 그대로 뺏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진은 안정화됐어. 그러면은 수소를 잃은 또 다른 지방 분자는 다시 또 라디칼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형성된 것이 하이드로페록사이드예요. 근데 이것이 매우 불안한 화합물에서 얘도 이렇게 저 점선에 따라서 쪼개져요. 그렇게 되면은 반향성 물질, 즉 휘발성 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뭐 알코올이라든지 알데히드라든지 카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생성되어서 코로 전달되어지면 아 기름의 신맛, 신냄새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엔 이제 가열산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열산화랑 공기 존재 하에서 유지를 고온으로 가열할 때 일어나는 것으로 보통 140에서 200도 사이에서 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옥도가와 비공액 이중결합이 감소된다. 자, 이중결합이 전부 다 일중결합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왜? 이 이중결합이 전부 다 산소하고 반응을 하든지 뭐 하든지 전부 다 여하튼 다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산가 증가, 신맛이 난다는 얘기예요. 신맛. 점도 증가. 자, 오랫동안 기름 끓이게 되면 끈적끈적하게 되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지속성, 발포성. 야, 얘네들이 바글바글 자글자글 끓는 것이 아니라 퍽퍽퍽 발포, 퍽퍽퍽 총 쏘듯이 발포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발연점에 좋아. 야, 연기가 나요. 이제 조금만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러면은 기름이 이제 조금만 가열했는데도 연기가 나. 그러니까 발연점이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 다음에 요소와 지방산의 부가 화물의 증가, 자 냄새 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은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유지의 산패 측정 방법이 있는데요. 이 관능 검색 이해한 방법은 오븐 테스트라고 합니다. 오븐 안에다 집어넣고서 얘네들 갖다 접시에다 놓고서 60도씨, 63도씨 그래서 온도를 높이거나 하여튼 온도를 변화시켜서 그 다음에 수시로 맛을 보는 거예요.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는 거. 이것이 오븐 테스트라고 그래요. 자, 물리적 측정 방법은 산소를 갖다 직접 측정하는 거예요. 기름 안에 산소가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화학 측정 방법은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인데 이 중에서 빨간색으로 된 것만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산화물가 측정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ROH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ROOH 요것의 함량 어떻게 된다? 올라갔다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초기에 과산화물가는 초기에 증가하다 감소하기 때문에 산패가 지나치게 진행된 유지에는 오히려 적게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다음에 화학적 방법 계속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빨간색만 제가 이제 설명할게요. 요오드가 측정은 I2를 갖다가 집어넣고 얘네들이 얼마나 많이 I2하고 반응하는지를 갖다 보는 거예요. 이것은 저번 때 얘기를 하기에 불포화도 본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원래 건전한 유지의 불포화도는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것이 만일 산화가 많이 됐다 그러면은 I2가 반응을 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반응 못하지. 왜? 이중결합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산화가 진행될수록 불포화 지방산이 포화 지방산이 되는데 이것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요오드가를 측정합니다. 그다음에 헨럽가는 지방 중에 함유되는 비수용성 지방산이 과연 몇 퍼센트 되느냐 이것을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라이체르트 마이셀가하고 플랜스케가 같은 경우에는 진짜와 가짜 버터를 판정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유지의 산패를 촉진하는 인자들을 보게 되면 지방산, 어떠한 지방산이냐, 지방산의 종류, 그다음에 금속, 온도, 수분, 광선 이런 것들이 유지의 산패를 촉진하는 인자이고요. 그 내용들은 교환을 잘 살펴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산화방지제인데요. 천연 산화방지제만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시폴 같은 경우에는 천연 산화방지제이지만 독성 또한 강하기 때문에 정지할 때는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그다음에 상승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있어요. 어, 자기 자신의 항산 내력이 없어. 그렇지만 항산화제하고 함께 있을 때 그 항산화제를 갖다가 서포트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누구냐? 구연산, 주석산, 인산, 피틴산, 아르코르분산, 인지방질 같은 것들인데 주로 유기산들이 서포터 역할을 잘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산성 상승제라고 하는 별명이 더 있습니다. 자, 오늘은 3패를 얘기를 했는데요. 3패의 종류의 시간을 좀 많이 썼어요. 3패가 그 라디칼에 의한 연쇄 반응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가열 산화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산화 방지제 이야기했었고, 산화 방지제 얘기했었고, 여기에는 천연과 합성이 있고, 그다음에 상승 효과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지방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이고 벅차죠.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하세요.